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가 한 주가 지나는 금요일 오후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혹시 설마 지금 퇴근 준비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당신은 윈. 금요일마다 저희가 꼭 만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저희가 이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특히 이 문제는 아이들의 이제 미래 세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저희가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한 땀 한 땀 계속 취재를 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 좀 길어요. 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 김혜정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결혼식 가십니까? 의상이 오늘 상당히 화려하십니다. 그러게 네? 좀 제가 보기에도 이제 방송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취재 편의점에 나오다 보니까 왠지 의상도 좀 아침에 이 옷을 입었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요새 모닝 결혼식 이런 거 하나요? 김혜정 대표님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길게 환경운동을 하신 분이고 환경에 대해서 진짜 진심인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건 같습니다. 맞는데. 김선화님께서 도대체 일본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우리 세금으로 일본 핵폐수 방류를 홍보하고 지원 대처에 3조를 땡땡땡. 원산지까지 국민을 속이고 먹이기까지 하고 참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소영님께서 취재 편의점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화진포님도 소리가 작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들이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10만 구독 가자. 네. 와 어느덧 저희가 89,600명. 와 진짜 날마다 우리 편의점 점주님들께서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주고 계시다.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참 저희가 광고 말씀 하나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도 대회가 있는데요. 편의점도 가서 취재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현장 중계하니까요. 저희가 여러분들 함께 그날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혜정 대표님 많이 응원합니다. 와, 명진 스님 나오시 바로 뒤 이어서 나옵니다. 예, 명진 스님 오시고요. 아마 지금 오고 계실 겁니다.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일본 핵폐수 해양 무단 투기는 핵테러 이렇게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못했어요. 네. 그래서 숙제 지난주에 못한 숙제부터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해외 직구 사실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특히 이제 요새 뭐 젊으나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다 휴대폰 베이스로 직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 자체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구하는 특히 이런 해외 직구 가공식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 말씀 주셨는데 수입 금지 농산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뭘로? 해외 직구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네. 정부가 계속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현에 대한 수입 금지가 돼 있다.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식품은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반송한다. 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수입 금지된 게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15개현, 15개현에 27개 농산물 품목도 수입 금지가 돼 있어요. 처음 들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게 진짜 정보를 그런 부분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후쿠시마 하면 그 오염수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17개 품목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처럼 우리가 취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이 27개 품목은 출하를 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니까. 그게 이제 15개현인데 제가 조금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걸 말씀해 드릴게요. 8개현은 수산물 8개현 지역은
후쿠시마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현 8개예요. 근데 이 8개는 플러스 15개니까 7개가 더 있잖아요. 네. 야마가타, 니가타, 니가다, 사이타마현,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카와현 이렇게 해서 나 가나카와 갔다 왔는데. 15개 현의 네. 27개 농산물은 수입 금지 대상이에요. 그런데 네. 그 수입 금지된 농산물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네. KBS 취재진하고 음. 그 가방이 소속의 허은아연실이 이제 같이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뭐 인터넷 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 살 수 있잖아요. 국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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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 오나 안 오나 확인한 거예요? 아니 네. 신청을 했지. 네. 그 군마현 아까 말씀드린 아. 그 군마현산에 예. 그것도 표고버섯 예. 그거를 했더니 11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방사능 분석센터에 의뢰를 했어. 예. 22베크릴이 나왔어요. 와. 그 결국은 이제 그 KBS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와. 이거 수입 금지 품목이 수입이 되고 쉽게 그냥 신청해서 사고 또 이게 뭐 분석을 지물이네요. 분석을 했더니 네. 높게 나왔잖아요. 22베크릴이면 그러니까요. 22.1베크릴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수입 금지되는 식품이고 그 정도 높게 나오면 반송이 돼야 되는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해외 직구는 사각지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이거 사 먹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방사능 물질이 높게 검출돼요. 이 15개 현에 예. 27개 품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강 말씀드리면 네. 그것들이 13개 현에 모두 금지된 게 버섯류예요. 그다음에 버섯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버섯은 예. 지금 러시아산 차가버섯, 예. 뭐 중국산 넝이버섯 예. 이런 게 체르노빌 원전사고 영양, 예. 그다음에 과거에 60년대 중국 핵실험 영향으로 여전히 우리 수입할 때 방사능 물질이 높게 검출돼요. 나 저 중국에 있을 때 영지버섯 차 엄청 끓여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러시아산 차가버섯을 약용으로 매일 드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말리고 싶어요. 와. 아니 그거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았었어요 옛날에. 그 예. 러시아가 구소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버섯 그리고 예. 유럽산 베리류 이런 데서 높은 빈도로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되는데 예. 왜냐하면 세슘이 예. 방광기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방광기가 네. 30년, 300년 동안 방사능을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난 지 4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음. 우리가 수입하는 뭐 능이, 차가버섯 이런 데에서 세슘이 높게 검출돼요. 그런데 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 아직 안 풀렸어요. 출하 금지가. 예. 그 표고버섯을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와. 측정했더니 세슘이 높게 나왔네. 그리고 또 뭐 아마 이때 그 KBS가 좀 더 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그 뭐 대두, 콩, 네. 그다음에 버섯 시즈오카현 버섯하고 미야기현 대두도 유통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온라인 유통에서. 그런데 그 15개 현의 27개 품목에 보면 네. 그의 모든 현에 버섯류가 들어가 있고 음. 엽채류, 차류, 고사리, 시금치, 차는 이거 마시는 차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그게 높게 나와요. 어. 오가피, 두릅 이런 품목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할 때 특별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산지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냥 예. 일본산으로 돼서 예. 그래도 이건 추적 가능한 거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구멍이 확실하게 뚫려 있고 이거 근데 어떤 제도 개선이나 그러니까 그 허은하 의원실하고 KBS하고 함께 했으니까 이거는 좀 허은하 의원실이 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을 위한 뭔가 법적 조치를 하든지 그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대통령실이 좋아하는 시행령으로라도 당장 막을 수 있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거 되게 네. 신기한 게 KBS 취재진이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네. 돈 들여서 샀잖아요. 네. 또 돈 들여서 분석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뉴스로 안 나오고 에? 그냥 이렇게 풀어쓰는 기사, 인터넷 기사. 스크립트 그 영상이 없어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어떻게 저 금방 그 KBS에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어.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스크립트 기사만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저는 이 전반적인 상황을 영상 보도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원래 KBS는 영상 보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KBS는 방송국입니다. 예. 영상 보도. 예, 저희처럼 유튜브 또 해요. 방송으로. 예. 하여튼 그 대단한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딱 한 건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뭐 지금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우리가 뭐 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이런 쇼핑이 안 되도록 막아달라 그랬더니 방심위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핑퐁 게임 하는 거네요, 서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지금 좀 완전히 뚫려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거 몰라도 민생에 대해서 양당 공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이거 뭐 많은 복잡하게 힘을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네. 국정감사에서 이런 거 지적해가지고 제도 개선 조치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게 사실은 국회 그거 하라고 그럼요. 저희가 세비 네. 그렇게 많은 세비 들여서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요 길 건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끝나고 허은하 의원에게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고 그냥 국민들 잘 모르죠. 저도 몰랐는데요. 네. 저처럼 맨날 뉴스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 저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지 몰랐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정말 잘 모르고 그냥 뭐 누가 또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나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뭐 이거 사왔어. 그러면 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먹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외에서 직구로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 우리 나눠 먹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15개현이면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죠. 일본 전 영토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15개현에 네. 그 버섯류,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차류나 고사리, 엽채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지 품목이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수산물만 되게 관심이 높지만 네. 농산물에서 검출률이 훨씬 높아요. 일본 후생 노동성이 그 매년 그 자국 내에서 그 식품 검사해가지고 검사 결과 올리는 거 이렇게 분석해 보면 네.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폭발할 때 네. 셀수관토 방사능 물질이 다 토양에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근데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도쿄까지도 오염됐으니까 도쿄의 그 강 밑바닥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세슘이 몇백 베크렐이 몇백 베크렐, 400 베크렐 넘게 검출되고. 근데 이게 진짜 큰일이네요. 그때 사고 당시에도 막 일본 망했다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수세기를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는데 지금 그런 징후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당장 이제 그 아이들이 수능 시험 끝나면 요새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요. 맞아요. 일본 가까운 나라 많이 가거든요. 참 사실 이것도 걱정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뭔가 좀 걱정이나 이런 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더 걱정이 커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알아야 대응도 대응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프랑스하고 일본 연구진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 땅을 분석을 했더니 여기에서도 세슘이 다량 잔존한다. 학술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네, 이거 미국 그 국립과학원해보에 최근에 실렸는데 최근이니까 17일 정말 최근이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지질광물조사국하고 일본 국립환경과학연구소가 예. 뭐 이 사람들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후쿠시마 이후 지난 10여 년간 네.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후쿠시마 하면 막 주변에 방사능 폐기물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토양 걷어낸 방사능 네, 폐기물이거든요. 네, 네. 그런 오염 제거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원전 폭발 사고로 대기로 이제 방출된 세슘 137이 네. 67%가 오. 숲을 주변으로 한 원전 주변 땅에 그대로 남아 있다. 어떡해. 저도 후쿠시마 몇 번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후쿠시마가 있는 곳이 네. 65%는 산으로 돼 있어요. 후쿠시마 그래- 자체가. 예, 저 후쿠시마 못 가봤어요. 가지 마세요. 글쎄. 저는 간 거 지금 후회해요. 후회하세요? 네, 왜냐하면 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가신 거죠? 그럼요. 그때
우원식 의원님하고 뭐 그 저기 같이 갔을 때 우리가 예. 신발 신고 예. 어디 이렇게 지역 가서 예. 발을 디디고 나서 그 신발 밑바닥에 예, 딱, 방사능 계측기를 대면 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약간 많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예. 그때 거기 계시는 뭐 전문가들, 예.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다 산인데 예. 이 뭐 앞에 있는 뭐 농경지 그다음에 뭐 집 주변에 이런데 걷어내 뭐 하냐 비바람 불고 눈비 오면 또 다시 그 위에서 방사능 물질이 다 쓸려 내려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산 쪽으로는 접근이 어렵고 뭐 그렇게 하면 다 나무도 베고 해야 되니까 네. 이번 연구에서 그게 다시 확인된 거죠. 어. 그때 방출된 세슘의 67%는 그냥 지금 후쿠시마 산에 산에 다 다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며 비 오면 비 뭐 이게 다 그대로 그냥 그 젖어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이게 쌓이는 거지. 이게 쌓이고 또 이게 해결할 비 수 오면 있는 내려오고. 후쿠시마 인근으로 흩어지고. 제가 아까 두릅 오가피 뭐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 뭐 오가피나 두릅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와요. 방사능 물질이 추락 금지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버섯류를 지금 인터넷에서 그냥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출하는 금지해 놨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다 팔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안에서도 나오는 추락 금지했지만 유통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수입 눈 가리고 금지했는데 아웅이고. 또 수입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사각지대가 확인이 된 거죠. 아, 이게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감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적인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뭐 비 오고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 이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은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현지에서 오염수 관련 안전 정보 수집하는 식약처 파견 식약관 이 자리가 1년째 공석인데 1년 반. 1년 반이요? 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지금 시각관이 얼마 중요한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중국, 베트남, 미국, 예. 일본에 이제 식약처에서 식약관 주재관이죠. 그걸 파견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 베트남은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일본은 작년 4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주재관에 예.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예. 불승인을 한 거예요. 그 식약관이 그게 주재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식약 그러니까 이제 파견 근무가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 사람을 와야 교체돼야 되잖아요. 그다음 사람을 했는데 안 보낸 거예요? 그 식약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외교부가 승인을 안 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설명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약처는 이제 남인순 의원실에서 이걸 자료를 통해서 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식약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식약처는 수입식품 관리를 다 책임지는 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부가 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죠. 예, 그렇게 예. 하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실태 조사도 하고 그렇죠. 현장 확인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식약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그것도 사실은 1년 3개월이나 가만히 있다가 하여튼 7월 달에 신청을 했대요. 네. 외교부가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고 이 식약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실에 설명한 건데 오염수 유출이나 폐로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 상황 네. 그리고 오염 물질로 인한 해양과 해조토 오염 상황 예. 일본 내 방사능 모니터링 현황 또 각종 방사능 관리 정보 이런 걸 수집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지별 품목별로 이제 세슘이 얼마나 나왔는지 네.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서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검사 관리 실태나 또 수산물 오염 정보 이런 거를 다 파악하는 게 식약관의 역할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아니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중국은 지금 수입도 안 하잖아요. 네. 가리비가 8m가 쌓여 있다면서요. 그렇게 수입도 안 하는 나라는
식약관을 파견해서 그 식약관이 자국으로 혹여 건너갈지 모르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검시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안 보내는 아니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에는 식약관을 보냈고 그거는 계속 되고 예, 예. 일본만 지금 안 네 보내고 나라에 있다는 다 거예요? 보냈는데 아니 근데 일본에 이제 상주하는 해외 각국의 식약관들이 또 다 파견이 오겠죠. 나와 있겠죠. 예. 그건 그러니까 너무 일본만 외교관계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 도대체 예, 진짜 납득할 수가 없는 이거는 처사네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데 예. 아니 또 이게 또 논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감에서 다뤄지긴 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요 뉴스로 보도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취재 편의점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사이 비집고 다니면서 이런 중요한 점들을 저희가 네.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근데 또 뭐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 보도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먹거리 안정과 관련된 건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또 걱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삼중수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밖에 네. 다른 핵종들도 이게 그냥 뭐 반감기가 뭐 몇십만 년, 뭐 몇백만 년 되는 것들도 그냥 다 타겟으로 하지 않으니까 다 흘러서 그냥 막 배출될 수 있다. 감시가 네.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이런 거 다 감시해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래야 권력을 가진 당국에서 눈치라도 보는데 네, 요새는 네. 그마저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보면 그 삼중수소나 그런 다른 핵종들이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버섯을 먹든지 뭐 아니면은 생선을 먹든지 이렇게 몸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실제로 오염수도 계속 콸콸콸콸 나오고 우리가 몸 안에 계속 이게 일종의 무슨 적체되는 현상처럼 네. 계속 쌓이고 누적되는. 누적되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점점 암울해지는 거 그래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막고 엄격하게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가 유지되는 게 핵심인데 네. 지금 뭐 정부가 전혀 뭐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더한 앞장서서 오염수 네. 안전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바꿔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래서 실제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더 좀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정치권이 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일도 시민사회에서 계속 돼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그 지난번에 1차 방류했고 2차 방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끝났어요. 2차 방류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3차 방류 준비 중이에요. 3차 방류는 또 언제부터예요? 다음 달 5일인가?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 막 국민 75%가 반대하고 막 뜨거웠지만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으니까 그 이슈가 또 사장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일본은 그냥 알아서 막 버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계속 버리는 게 앞으로 향후 30년이 될지 뭐 전문가들은 100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될지도 모르고 계속 방류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과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우리도 사실은 사람을 보내서 뭐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전문가이신 김혜정 대표께서는 좀 상황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차 방류분에서 아까 이제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중수소 말고도 네. 스트론튬 90, 뭐 세슘 137, 네. 탄소 14, 뭐 그다음에 코발트 60 그런 핵종들이 검출이 됐어요. 네. 이제 3차 방류분에서 미량이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3차? 지금 2차 방류. 3차 방류분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 방류분을 준비하는 거에서 과정에서 검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삼중수소 외에도 나온 거예요. 그런 핵종들이 나왔어요. 탄소 14 이거 엄청 5,730년 반각에. 5,700. 그리고 요오드 129는 1,300만 년이에요. 그런 것도 나왔어요. 1,300만 년이요? 네, 스트론튬 90은
방광기 29년 290년 동안 되는데 이건 진짜 얘는 위험한 핵종이에요. 스트론튬 90. 90. 얘는 물에 잘 녹고 예. 그리고 또 그 생물에 잘 유입이 돼요. 해저에 침전되는 성질이 있어서 예. 사실은 물고기에 예. 농축이 돼서 우리가 먹게 되면 예. 얘는 뼈에 협착이 됩니다. 뼈. 제가 되게 강의 가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스트론튬 90인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오염수 알프스 돌렸잖아요. 네네. 그 기준치 초과 2만 배 초과한 게 얘예요. 스트론튬 90. 2만 배. 예. 얘가 기준치를 2만 배 초과했는데 예. 일본은 처음에는 뭐 불검출 수준으로 하겠다 했다가 예. 그 기계가 실제로 그런 기능을 못 못하는 하고 2만 배 초과했는데 지금 계속 기준치 이내로 내보낼 거다 얘기를 하는데 이 스트론튬 90은 기준치가 0이 아니고 예. 30이에요. 30베크렐. 어. 그러니까 30베크렐 왜 이하면 얘가 30베크렐이에요? 일본이 그냥 정한 거예요? 아니. 일본이 이제 배출 기준이 다 있어요. 세슘은 예. 90베크렐. 예. 그다음에 뭐 저기 플루토늄 이상구는 400그래 그거는 정말 방광기 24,000년짜리인데 예. 그러니까 그 핵종을 예. 방광기를 자체적으로 배출 기준치를 정해서 그 이하면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본이 그냥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국제기구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기구가 뭐 IAEA가 이거 IAEA 가 편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사실은 지금 예. 삼중수소는 너무나 뭐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예. 이런 핵종들 특히 스트론튬 90은 예. 제일 위험한 핵종 중에 하나인데 예. 얘가 그 기준치 초과한 상태에 있고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고 음. 밀양이지만 계속 나오면 나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총량으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 이런 이 스트론튬 90을 이런 물질이 풀린 방사능 물질이 풀린 물고기는 주로 어떤 물고기 다 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플랑크톤에서부터 또 이렇게 플랑크톤에서부터. 약간 물고기가 예. 부유물질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이렇게 예, 숨쉬는 예. 뭐 물고기 그다음에 그 뭐랄까 해저에 주로 예. 있는 물고기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해양 생태계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예. 과거에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의 전문가들이나 이제 국내 아이고, 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 시민단체들이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예.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예. 사실 뭐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괴롭긴 한데 예. 뼈에 잘 협착이 되니까 특히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얘를 유사 칼슘으로 생각해요. 유사 칼슘? 그래서 예. 칼슘을 필요로 하는 예. 청소년, 뭐 아이들이 특히 흡수율이 높고 어머 어떡해. 뼈에 협착돼서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 20% 빠져나가는데 6년 걸려요. 어떡해요. 애들을 이거 생선 먹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래서 돼요? 제가 사실 이제 막 그 아, 방송에서 걱정이다. 너무 제한적이니까 막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얘기해서 혹시라도 뭐 좀 공포감 이름 때문에 네.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이에요. 스트론튬 90은. 예. 그리고 얘가 예. 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녹아내리는 떡이 된 그 예. 해결료 예. 880톤이 예. 있는데 예. 그 안에 다량 함유된 게 스트론튬 90이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 2차는 그냥 그냥 안전하다 일부 안전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 3차 방류분, 3차 내보낼 양을 모아놨는데 이거 방류를 할 거잖아요. 하죠. 근데 기준치 이하라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량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처음이잖아요. 이거 인류의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벌써 이렇게 핵종이 나온다는 거는 그동안 예.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삼중 수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예. 뭐 스트론튬 90이나 탄소 14나 요오드 129 같은 그런 핵종들을 사실 숨기기 위해서 삼중 수소만 얘기하는 거라고 했던 게 네. 확인이 벌써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기 그 라면 오뎅은 안 먹는데 라면은 어떻게 하나요? 라면 스프에 수입 버섯가루, 생선가루 다 들어갑니다. 채소를 그러니까요. 라면 애들도 라면 많이 먹는데 전부 편의점에서 애들 라면 먹고 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예?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삼각김밥에다가 라면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외 직구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산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료가 2개 국가이면 그
변형을 가한 국가의 원산지를 쓰고 예. 그리고 또 완제품으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완제품을 사가지고 하면 그것도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이제 어떤 구멍이 많아요. 예, 그 평범한 시민들한테 야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반찬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뭐 급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 할 텐데 그러면 라면도 못 먹게 해야 되나 아 이런 게 참 걱정이에요. 진짜 평범한 시민들 주부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보면 네. 아 이런 걱정은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이 다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결국은 이게 정치와 맞습니다. 예, 운동가들과 전문 지식인들의 이런 역할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근데 저는 일본은 안 먹나요? 예? 아니 일본은 안전한 거예요. 일본은 예. 사실 그 식품에 관한 한 예. 방사능 검사 항목도 요오드하고 세슘이었는데 사고 네. 나자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 세슘 한 가지 항목만 하고 예. 뭐 방사능 검사 측정 기계도 뭐 대폭 완화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들은 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을 하는 나라니까. 맞아. 그렇죠. 일본은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을 저기 때부터 했죠. 아베 때부터. 예, 후쿠시마 아베 사고 때 직후부터 해서 아베가 막 오이 먹고 그때 MB도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먹는 사진. 일본 시민사회가 그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일본 정치는 그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취재 편의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그 NGO들이 이런 문제를 어떤 권력이나 자본이나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들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네. 예, 일깨워주는 분들이 바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단체도 가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요새는 옛날 같으면 이게 환경운동연합이 어디 농성이라도 하고 말이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이 손잡고 네. 뭐 무슨 뭐라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분들도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니까 큰 집회 몇 번 하고 그냥 끝났어요. 왜 이렇게 이 운동단체 활동가들이 활력이 없어졌습니까? 선배 활동가로서 좀 지적을 한번 하시고 아유 고생하는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너무 정치적 발언 아니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시민단체가 그런 역량, 특히 환경단체가 너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막 이런 운동 차원에서 뭐 이제 환경운동연합 또 녹색연합 생기면서 생협들 막 생기고 요새는 다 한 살림이 더 싸요. 그러니까 네. 생협 가서 뭐 사 드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여전히 또 좀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또 가면 또 물건도 금방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잘 못 사기도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우리가 좀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예? 지속 가능 발전 연구센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 진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어요. 말씀드리면 한살림이나 뭐 두레생협 같은 데는 네. 자주 기준치가 있어요. 방사능 기준치.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베크렐이잖아요. 네. 근데 한살림은 성인은 8베크렐, 네. 유아용은 4베크렐, 아. 두레생협은 7.4베크렐, 뭐 3.7베크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주적인 기준치를 정해서 그 저기 방사능 검사 해가지고 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듣는 분 있으면 참고하시고 네. 또 그런 거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시민사회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대합시다. 예. 많은 국민들이 연대해서 일본도 연대해야죠. 일본 시민사회도 연대를 해서 저희 지구적 재앙인 것 같아요. 이 지구적 재앙 앞에 이 문제를 3차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많이 해요? 좀 천천히 하지. 벌써 3차예요? 계속 이거 차수를 늘려가면서 향후 도대체 몇 차례를 얼마나 갖다 부으려고 그러는 건지. 향후가 더 문제예요. 지금보다. 진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답이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도쿄전력 상황은 어떤가요? 핵연료 잔해를 꺼내려고 했다가 시작도 못하고 실패했어요. 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야,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오염수 30년 동안 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IAEA도 30년 방출하는 거를 전제해서
보고서를 썼잖아요. 네. 최종 보고서를. 그런데 그 사실은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에 녹아내린 해결료 그걸 식히기 위해서 지금 냉각수 물을 퍼부어서 생기는 게 오염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퍼붓고 있어요. 밑받은 독에 물 붓기처럼. 근데 얘가 그 녹아내린 해결료가 그 원자로가 3개예요. 이 해결료 덤미가 지금 880톤이에요. 네. 근데 얘를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다 폐기하고 네. 할 때 오염수 방류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런데 얘는 880을. 지금 네.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원래 일본 정부가 2020년부터 네. 로봇팔로 이 네. 해경료를 꺼낸다고. 잔해를 꺼내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뭐 팔 개발하는데 2년 밀리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네. 이거 팔을 넣었더니 넣었는데. 그 왜 해결료 녹아내린 위에도 구조물 있잖아요. 예, 테이블 예, 이런 거. 예, 예. 그런 게 이제 떡이 돼가지고 그 위에 태조물이 쌓여 있으니까 예. 들어갔다가 꺼내지도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 큰일이네 정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무슨 또 봉으로 해갖고 어떻게 한다나 막 이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실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일본 원자력 학회조차도 네. 300년 걸릴지도 모른다. 에? 300년 걸릴 수 300년? 예. 길게는 300년 걸릴 수 있다. 원자력 학회가 보고서가 2020년. 일본 원자력 학회. 예, 일본 원자력 학회가 예.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300년 걸릴지 모른다고 보고서를 2020년에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도쿄 신문이 이 로봇팔 넣었다가 실패한 거 하면서 보도하면서 네. 이 880톤의 예. 해결료 잔해를 꺼내는 게 예. 한 번 꺼낼 때 로봇팔이 하나 들어가서 1g 꺼내요. 그럼 880톤을 1g씩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2051년까지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일본의 뭐 원자력 학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산이 안 돼. 그 하는데 도쿄 신문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로봇팔을 한 번 넣어서 해결료를 꺼내는 게 기이계 수준이라고. 네? 무슨? 귀이계 우리 귀이게. 귀이계만큼을 꺼낸다는 거예요. 한 번 넣어가지고. 그러니 이게 그러니 이게- 2050년은 불가능하다. 예. 이게 다 거짓말이네. 다 그런데 뻥을 그러니까 치고 저는 있어요. 한국 정부에 예.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일일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문가 얘기할 때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까? 아무런 책임을 안 지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 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책임을 지려고 저렇게 막 거짓말을 매일같이 나와서 네.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그런 생각이 나중에는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감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자들은 그 현장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서 보도를 하고 보도자료에 입각해서 그냥 쓰고 땡 이게 끝이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기가 귀이게 너무 진짜 충격적인 발언인데 880톤을 귀 2개로 떠가지고 언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열었을 때 상태도 모르고 그걸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녹아내린 3개의 해결료 상태는 네. 아무도 몰라요. 왜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네. 계속 그렇죠. 거기서 방사선 에너지가 나오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로봇을 넣어가지고 겨우 사진 일부 찍었어. 근데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본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귀이계로 880톤 해결료를 언제 꺼내요? 무슨 300년이에요? 300년은 내가 보기엔 터무니도 없는 계산인 거고 2020년, 2050년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지난 체르노빌 때처럼 국제사회가 함께 전 지구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이거는 니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일본 너희끼리 이거 해결 못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해결합시다. 이런 국제 유엔이 나서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되게 중요하죠. 지난번 방송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거 런던 협약 위반이다. 네. 의제로 다뤄야 된다.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체르노빌 원전도 그 원래 시멘트로 덮었다가 거기서 계속 균열이 생기고 노화되니까 유럽에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그 또 다 씌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다 유럽 전역에 또 예.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어떤 캡을 씌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광철관 이렇게 해가지고 광철관. 예, 그게 방사능 물질이 또 새어나오지 않도록 예, 돔으로 된 예. 그 견고한 걸 예. 씌웠어요. 체르노빌 원전에. 그럼 거기선 이제 안 나와요? 아니 그게 뭐 바깥으로 예. 시멘트가 막 균열가스 나오는 거를 예. 막은 거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래서 일본도 좀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예. 대안이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음. 육상에다 저장하면 돼요. 예. 근데 그 뭐 걔네가 해양 방류가 올랴 수증 뭐 증발하는 게 이게 올랴 지층 주입이냐 이거는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해서 되게 약점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비교한 거고 예. 그냥 그 일본 내 원전 전문가 예. 또 태평양 도서국가 전문가 이런 예. 사람들도 예. 그 이 오염수를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콘크리트 하면 네. 5년 안에 지금 탱크에 있는 거 다 저장할 수 있고 네. 육상에다 보관해서 예. 오염수 그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 해양 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일본의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돈이 없겠어요? 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거 일본은 돈도 많은 나라잖아요. 부자 돈 나라인데. 뿌려가지고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도 자기 편 그러니까 만들고 이런 나라인데 예, 예. 그거 그냥 해양 방류하는 게 흔적을 없애는 걸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아니 후쿠시마 그게 사고로 흔적이 다 없어. 끝났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지금 당장 후쿠시마 다 끝났다. 흔적을 없앨 수 있다라고 오판하는 거죠. 이게 더 커질 텐데요. 해양 방류가 좀 더 한 지금은 모르겠지만 향후 뭐 최소한 한 5년만 바다 방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연구자들이 전부 이제 그 해양이 어느 정도의 오염이 돼 있는지 연구하고 그 보고서가 날마다 나올 텐데 그때도 돈 뿌려가지고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답답하다. 예. 제가 이제 방송하면 항상 시간 될까 막 이런 예, 생각 하는데 예. 일본이 그 특정 비밀 보호법을 만들어서 네. 방사선 피해와 관련한 그 말하자면 정보를 공유하거나 예. 발설을 특정 하면 정보 보호법. 아니 특정 비밀 보호법 비밀 보호법. 그거를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만들었어요. 예.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국보법 같은 거. 그래서 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 관련한 거를 예. 뭐 대중에게 유포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짜 뉴스. 처벌받아요. 징역 및 벌금을 물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직후에 2013년 2월인가에 예. 암 등록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방사능 피해와 관련한 의료 관련한 정보 네. 이걸 공유하거나 유포하면 역시 5년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인가 하여튼 그 벌금을 물리도록 법을 만들고 예. 이 정보는 오로지 예. 국제원자력 기구 그다음에 후쿠시마 일가대학 예. 뭐 유엔의 어떤 위원회인데 그 예. 지금 그렇게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기억해 보면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그런 정보가 많이 나왔어요. 어느 순간 일본사에서 다 그거를 묶어 보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죠. 그리고 사실 외국에 있는 국가들은 접근이 힘들고 예. 그런 걸로 지금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 넘게 준비를 해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김혜정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한숨만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공략했겠어요?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가 살아있고 또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반대, 우리의 뭐 어떤 감시활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를 조용히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는 거를 기다렸다고 해서 예. 지금 정부랑 그런 거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예.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일본하고 회의를 했어요. 제가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네. 5월 달에 집권했잖아요. 네. 작년 5월에. 네. 근데 6월 달부터 네. 우리나라 외교부 등과 일본 정부가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래서 설명하고 정부 출범하자마자 알프스 뭐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오염수 처리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임식하고 네. 바로 후쿠시마 문제부터 일본하고 협력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더니 6월 달에 한 번 12월에 했더라고요. 2번. 그리고 나 3월에 올해 3월에 대통령이 갔잖아요. 네. 굉장히 일본에 준비된 행보로 추진이 된 거죠. 근데 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우리가 뽑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고 정치가 좀 잘 되기를 늘 바라지만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국민들이 이제 경고음을 보내는 거고 그 경고음을 듣고 길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코너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바꿀 수 있다. 네. 이거 방류 중단을 시켜야죠. 방류 중단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미 방류는 시작됐어. 방법 없어. 그냥 먹어. 그 이런 분위기예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그 해양수산개발원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보고서를 냈을 때 예를 들면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 그다음에 유엔 해양법 등을 활용하고 국제 무대에서 이거를 계속 그 의제가 되도록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기회는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런던 협약 가가지고 일본 정부보다 더한 발언을 해가지고 의제가 못 되도록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계속 압력을 가해서 지금이라도 반대하는 중국 이런 데하고 연대를 해서 그 런던 협약 일본이 주장해서 핵폐기물 해양 투기 그러니까요. 그 금지하도록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내야죠. 지금 정부에 그럼 우리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그냥 지침을 주면 저희가 하겠는데 저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소금은 살았어요. 저는 그 이제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버섯류라든가 배류류 같은 거를 가능하면 피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죠. 애들이죠. 요즘 다 급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시민단체 또는 급식 관련한 엄마 단체 이런 데 하는 일이 뭐냐면 2016년 17년에 서울시에서 교육청 서울시장하고 교육감하고 같이 식재료 안전 기준을 만들었어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생협을 말씀드렸지만 국가 기준의 20분의 1 아이들한테 식재료로 공급되는 식품에는 국가 기준의 20분의 1 500크렐 이하를 적용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식품은 더 많이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정보를 바로바로 공개하고 배급되기 전에 공급되기 전에 검사하는 그런 것들을 안전 기준을 마련했어요. 조례는 사실 여러 가지 또 상위법을 어기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긴 있지만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식탁은 또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런 활동도 해나가야 되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단체 급식 지금 보면은 학교 그때 그 미국산 소고기 때도 사실은 중학생들이 제일 먼저 촛불 들고 나왔던 이유는 단체 급식에 광우병 소고기가 풀릴지 모른다라는 위험. 사실은 그때 그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가 됐겠죠. 지금은 이제 후쿠시마 가지고 싸우고 있겠죠. 그때 그 소녀들이 열심히 싸운 덕에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 쇠고기 30개월령 이하의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노력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이 다 동네마다 우리 동네도 있잖아요. 그 학교 급식 이렇게 하는 엄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생협도 있고 하니까 그 단위별로 요구를 해야겠네요. 식재료 안전 기준에 국가의 20분의 1의 방사능 수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자원봉사 하자 그러면 다 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또 엄마들이 무력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이 부분만으로도 설명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좀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실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띡 갖다 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 검출도 안 되는 거 김기현 대표 가가지고 띡 대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활동을 시민단체가 해서 2017년 10월 기준으로 17개 그 지자체 중에서 14개가 이
그 조례를 채택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네. 사례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있겠네요. 거를 예. 좀 부모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마을마다 학교마다 아까 뭐 우리는 뭐 하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무력감이 빠져 있을 예, 때가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뭐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네. 가만히 있어봐. 어떤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지? 어느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나?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조직된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참 민주화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뭐 거꾸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예, 다양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보자.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요구하고, 맞아요. 동네 구의원도 할 수 있죠, 있는 시의원도 일이 많아요. 있죠, 저는 뭐 시장 대통령만 군수. 보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건 지자체장이 할 수 있고 교육감이 할 수 권한이. 있고, 예. 예. 지자체장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지역 정치인. 네. 자, 뭐가 됐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은 벌써 시간이 오늘 시간 금방 갔어요. 50분이어서 그래도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실이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국민 세금 쓰였다.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식약처 해수부 원안위로부터 네.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국회 예정처에다 얘기해서 받아서 네. 봤더니 네. 앞으로 6년 동안 네. 후쿠시마 오염수 뭐 관련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3조가 네? 넘는 거예요. 3조 원. 얼마요? 3조 원. 아니 우크라이나에도 3조 원 갖다 준다 그래서 3조 1,400억 원. 근데 3조 1,436억 원. 예. 근데 와. 그게 대부분 뭐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물 할인 지원, 뭐 해수욕장 활성화, 선박 평형수 뭐 방사능 오염 조사, 해양 방사능 물질 감시 체계 구축 운영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없었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예산들을 3조 1,000억 원이 넘으니까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필모 의원이 제기를 했고 네. 또 반면에 원자력 안전 규제 예산은 대폭 삭감했어요. 그 R&D 예산은 그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규제기관 산하 기관장으로도 있었잖아요. 예. 안전규제 검정 고도화 사업 제가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막 가려고 했을 텐데 33.5% 삭감했는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기 어디 창원에 가가지고 네. 원자력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를 버려라.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다들. 그런데 이제 이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게 왜 관료주의예요? 그 공무원이 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버려라 하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홍보 예산 그나마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보 예산 빼고. 네,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국민들이 중요한 건 안전인데 안전 관련한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행 불일치다. 네? 아니 언행도 일치된 적이 없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시민들이 감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국민 세금,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돈 벌고 그만큼 또 세금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세금 탈세 아무도 못 하잖아요. 다 무조건 띄고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수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실제로 그 중국에서는 핵폐수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처리수로 하겠대잖아요. 정부는 처리수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핵폐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리수라고 하고 있죠. 일본을 좋아하는 건 뭐라 하지 않겠지만 왜 방사능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의견. 대구는 암담하네. 여기서 대구 의견하지.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걱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함께하면 저희가 함께하면 지혜를 모을 수 있고 대한민국 뭐 있습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항상 지혜로운 민족. 저는 이걸 믿습니다. 또 해봐야죠, 뭐. 그럼요. 예, 해야죠. 뭐가 됐든 해봐야 되고 해봐야 되는 그 전선에 제일 앞에 우리 김혜정 대표님, 환경 선생님, 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지정 환경 선생님 모시고 오늘도 1시간 가량 아유 긴 시간인데 금방 갔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접자가 정치 얘기할 때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주변에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시간은 우리가 진짜 그 연필하고 종이 딱 가지고 앉아가지고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보자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주일에 1시간. 예, 이거 좀 알아야 애들을 우리가 잘 키우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